집을 떠난 순간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남은 건 뜻밖에도 후회였지요. 은퇴 후 평범한 일상을 살던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오래된 친구의 죽음을 계기로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선택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무모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용기 있는 출발, 그리고 그 끝에서 맞이한 뜻밖의 이야기.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인 김영호라고 합니다. 은퇴한 지 벌써 몇 년이 흘렀어요. 40여 년간 다녔던 회사를 떠난 후 아내와 함께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워 보였지만 속으론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신문을 보고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보, 요즘 뭔가 허전하지 않아요? 하고 가끔 물어보곤 했죠. 저도 그런 기분이었지만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겼어요. 신중한 성격이라 쉽게 변화를 꾀하지 못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해온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거였어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함께 장기를 두며 건강이 최고야 라고 웃던 친구였는데 말이죠. 심장마비로 한순간에 가버렸다고 하더군요. 장례식장에 가는 길 가슴이 무거웠어요. 영정사진 속 친구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관 앞에 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데 문득 우리에게도 언젠가 이런 날이 오겠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가는 것을 보니 인생의 유한함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대로 늙어가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평소 호기심이 많고 적극적인 아내답게 먼저 변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죠.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하면 좋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친구의 죽음을 보며 느낀 것은 단순히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었죠. 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서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뭐였지? 그 젊을 때 꿈꿨던 것들을 이제라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밤이 깊어갔어요. 아내의 눈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반짝임을 발견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싶어 하는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친구의 장례식 이후 며칠 동안 저와 아내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던 중 아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전국 일주 어때요? 젊을 때부터 꿈꿔왔던 거잖아요. 사실 젊었을 때부터 전국을 돌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었어요. 하지만 아이들 키우고 생계를 위해 일하느라 미뤄왔던 꿈이었죠. 이제 와서 전국 일주라니 처음엔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나이에 무슨 전국 일주야? 너무 무모하지 않겠어?
하지만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건강할 때 해야죠. 언제까지 집에만 앉아서 TV만 볼 거예요? 아내의 말에 일리가 있었어요. 친구의 죽음을 보며 깨달은 것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 말이에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평생 모아온 퇴직금과 저축 중 일부를 꺼내기로 했어요. 캠핑카를 사는 것도 큰 결정이었지만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중고차 매장을 돌아다니며 캠핑카를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종류도 많고 가격도 다양했습니다. 저희 같은 노부부가 쓰기에 적당한 크기의 캠핑카를 찾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마침내 마음에 드는 것을 찾았을 때의 그 설렘은 지금도 기억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로 전국 일주를 하게 되는 거구나 싶어서 말이죠. 아내도 정말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몰랐네요 라며 신기해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반응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이웃들은 나이에 무슨 전국 일주냐며 걱정을 늘어놓았습니다. 집에서 편히 쉬면 될 것을 괜히 고생하러 다닐 필요가 있나? 요즘 길도 복잡하고 위험한데?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괜히 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친척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카가 와서 삼촌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하더군요. 다들 걱정해 주는 마음은 고마웠지만 한편으론 서운했어요. 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걸 이렇게 반대하는 걸까요? 그런데 딸이 다르더군요. 처음엔 놀라워했지만 며칠 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부러워요. 저도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속으로는 부모의 용기를 응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출발 전날 밤 아내와 함께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리 많이 가져갈 수도 없어서 꼭 필요한 것들만 골라 담았어요. 평소 챙기던 약들, 간단한 옷까지, 그리고 몇 권의 책까지. 짐을 싸면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어쩌면 우리 인생 마지막 여행일지도 몰라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 잘 다녀와야지 하고 대답했죠.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건강상 문제는 없을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기대감이요.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캠핑카 안에 필요한 것들이 다 있는지, 연료는 충분한지 확인했습니다. 아내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어요. 오늘부터는 진짜 여행자네요 라며 웃었죠. 동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향하기로 했어요. 처음엔 운전이 조금 어색했습니다. 평소 타던 승용차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 캠핑카였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여행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동해 바닷가였습니다. 속초 근처의 해변에 캠핑카를 세우고 바다를 바라봤을 때의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정말 잘 왔구나 싶었습니다. 아내도 이런 기분이었구나.
왜 진작 오지 못했을까요? 라고 말하더군요.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오랜만에 맨발로 모래를 밟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젊은 커플들과 가족 단위 여행객들 사이에서 저희 같은 노부부가 캠핑카 여행을 하는 것이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 그것도 나름의 재미였어요. 점심때가 되어 근처 포장마차에서 회를 먹었습니다. 바다에서 갓 잡은 싱싱한 회 맛이 일품이었어요. 포장마차 주인 아주머니가 저희를 보더니 어머, 캠핑카로 여행 오셨어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도 참 멋지게 사시네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시장도 구경했어요. 30년 만에 가본 동해안 재래시장이었는데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상인들이 어서 오세요, 구경하고 가세요 라며 정겨운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참 따뜻했어요. 아내는 현지에서만 나는 특산물들을 구경하며 신기해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생선 가게에서 만난 할아버지였어요.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50년 넘게 그 자리에서 생선을 팔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나가고 우리 같은 늙은이들만 남았어라며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고민을 하며 살고 계셨거든요. 부러워요. 저도 장사 정리하고 여행이나 다니고 싶은데 막상 그러지 못하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녁에는 한적한 어촌 마을에 머물렀어요. 캠핑카를 바닷가 근처에 세우고 창문을 열어놓으니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캠핑카를 신기하게 보며 관심을 보였어요. 마을 이장님이 직접 찾아와서 멀리서 오셨네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런 관심과 배려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도시에서는 이웃도 모르고 사는데 이런 시골에서는 아직도 정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장님을 통해 마을의 한 노부부를 소개받았습니다.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분들이었어요. 고기잡이를 하며 자식들을 키우고 이제는 손자들이 도시에서 잘 살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 노부부와 마을 정자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도 젊었을 때 전국을 돌아보고 싶었는데 먹고 살기 바빠서 꿈도 못 꿨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줄이고 여행이라도 다니고 싶었지만 결국 못 했네요. 이제 와서는 몸도 따라주지 않고.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여행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새삼 느껴졌거든요. 많은 분들이 꿈꿔왔지만 이루지 못한 일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생각에 감사함이 들었습니다. 밤늦게 캠핑카로 돌아와서 아내와 그날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풍경을 보다니. 아내도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첫날의 여행이 이렇게 좋은 추억으로 남을 줄 몰랐어요. 여행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나면서 처음의 설렘과는 다른 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동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매일 새로운 곳에서 잠을 자야 하는 생활이 생각보다 힘들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캠핑카 안의 좁은 공간이었어요. 집에서는 각자 방도 있고 거실도 넓었는데 캠핑카 안에서는 늘 부딪히며 지내야 했거든요. 아내가 요리를 하면 제가 앉을 자리가 없고
제가 신문을 펼쳐보면 아내가 움직일 공간이 부족했어요. 여보, 조금만 비켜주세요 라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주고받았습니다. 화장실 문제도 만만치 않았어요. 캠핑카에 있는 작은 화장실로는 부족해서 자주 공중화장실을 찾아다녀야 했거든요. 특히 밤에 급할 때는 정말 불편했습니다. 아내가 집 화장실이 그립네요 라고 중얼거릴 때마다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운전도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평소 동네 근처만 다니던 제가 매일 몇 시간씩 운전하니 몸이 피곤했어요. 특히 산길이나 커브길에서는 긴장해서 어깨가 뻣뻣해졌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가면 안 될까?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내가 기대하는 표정을 보면 차마 말하기 어려웠어요. 경비 문제도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유류비, 캠핑장 이용료, 식비 등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 계획했던 예산보다 훨씬 빠르게 돈이 나가는 것을 보며 불안해졌습니다. 가계부를 정리하며 이런 식이면 한 달도 못 버티겠네라고 중얼거렸더니 아내가 그렇게 많이 나갔나요? 라며 걱정스러워 했어요. 작은 일들로 다투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돌아가야 할 때 아내가 아까 제가 오른쪽으로 가자고 했잖아요 라고 말하면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났어요. 운전하는 사람 맘도 모르고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하곤 했죠. 집에서는 이런 일로 싸우지 않았는데 좁은 공간에서 계속 붙어 있다 보니 사소한 것도 크게 느껴졌어요. 경주 근처에서 머물던 어느 날 제대로 싸웠습니다. 캠핑장 예약을 깜빡해서 밤늦게 자리를 찾아 헤맸거든요. 아내는 미리미리 준비하자고 했는데 왜 안 들었어요? 라고 했고 저는 그럼 당신이 알아서 하든지라고 받아쳤어요. 그날 밤은 서로 말도 안 하고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간단히 식사를 했어요.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버텨보아요. 적응되면 괜찮아질 거예요. 저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 미안해. 너무 예민했나 봐라고 사과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쯤에서 그만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자유롭고 로맨틱할 줄 알았던 캠핑카 여행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젊었을 때와 달리 체력도 딸리고 적응력도 떨어지니까 모든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부산 근처 해변에서 쉬고 있을 때 옆에 있던 젊은 부부의 캠핑카를 보며 부러워했어요. 능숙하게 설치하고 정리하는 모습, 좁은 공간에서도 서로 배려하며 지내는 모습이 부러웠거든요. 우리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라고 아내에게 말했더니 그러게요. 나이가 들수록 뭐든 어려워지네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날 저녁 일모를 바라보며 솔직한 대화를 나눴어요. 자기야, 솔직히 말해서 이거 너무 힘들지 않아? 아내도 힘들긴 해요. 하지만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지 않을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하겠더군요. 자유와 설렘 뒤에 드리운 현실의 그림자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여행 초기의 낭만은 어디 가고 매일매일이 견뎌내야 할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마음 한구석에서 자라나고 있었어요. 경상도 내륙으로 들어가면서 산길 운전이 많아졌어요. 안동과 예천을 거쳐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굽이굽이 이어지는 산길에서 캠핑카를 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평지에서 달릴 때와는 차원이 다른 피로감이 몰려왔어요. 그날따라 아내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아침부터 가슴이 좀 답답해요라고 말하더니 평소보다 많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겼는데 점심을 먹고 나서부터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괜찮아요? 하고 물어봤는데 아내가 잠깐만요. 숨이 좀 가빠요라며 캠핑카 의자에 주저앉더군요. 손으로 가슴을 짚으며 여기가 뭔가 조이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을 때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급하게 근처 병원을 찾았어요. 산골 마을이라 큰 병원이 없어서 작은 의원을 찾아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혈압이 좀 높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네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다행히 30분 거리에 종합병원이 있다고 해서 급히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를 받는 동안 저는 복도에서 불안하게 기다렸어요. 괜찮겠지, 괜찮겠지 하고 속으로 되뇌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질환은 아니지만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요즘 무리하신 일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더군요. 아내가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자, 아, 그러시군요. 연세가 있으시니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쉬셔야 해요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아내가 미안해요. 괜히 놀라게 해서라고 말했지만 저는 오히려 자책감이 들었어요. 제가 너무 무리하게 여행 일정을 잡았나 싶었거든요. 무슨 소리야?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라고 말했지만 속으론 우리가 너무 무모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근처 캠핑장에서 머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내는 약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저는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더 큰 일이 벌어졌다면? 산골 깊은 곳에서 응급 상황이 생겼다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젊을 때는 몸이 아파도 곧 나아지겠지 하고 넘겼는데 이제는 작은 증상 하나도 큰 병의 전조가 아닐까 걱정되더군요.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의 컨디션은 많이 나아진 것 같았어요. 어제보다 훨씬 좋아요. 약도 잘 먹었고라고 말하며 웃어 보였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혹시 집으로 돌아갈까? 무리할 필요 없잖아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내는 아직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해봐요라고 말했지만 예전처럼 적극적이지는 않았어요. 저도 운전하면서 계속 아내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혹시 또 아프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행의 즐거움보다는 건강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괜찮을까? 하고 서로의 컨디션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곳을 구경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쉬어갈까? 라는 말을 더 자주 하게 되었고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서로를 더 걱정하게 되었어요. 아내가 조금만 피곤해 보여도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고 제가 어깨를 주무르면 아내도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은 좋았지만 동시에 자유롭게 여행을 즐기기 어려워졌어요. 여행길 위의 자유가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었다면 단골 병원도 있고 응급 상황에도 금방 대처할 수 있었을 텐데 낯선 곳에서는 모든 것이 불안 요소였어요. 우리가 너무 늙어서 이런 걸 하기엔 무리였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젊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몸은 정직하게 한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여행을 계속할지 말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일주의 마지막 목적지로 제주도를 택했어요. 사실 아내의 건강 문제 이후로 여행을 그만할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제주도는 꼭 가보자고 서로 격려하며 배에 올랐습니다. 캠핑카와 함께 제주도행 페리를 타는 것 자체가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제주도에 도착한 첫날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맑은 하늘과 에메랄드빛 바다, 그리고 한라산의 웅장한 모습까지. 역시 제주도구나 하며 감탄했어요. 아내도 여기 오길 정말 잘했네요 라며 기뻐했습니다. 건강 문제로 생겼던 불안감도 잠시 잊을 수 있었어요. 이틀째까지는 순조로웠어요. 성산 일출봉도 보고 유명한 해변들도 구경했습니다. 제주도 특유의 돌담길을 따라 드라이브하는 것도 즐거웠고요. 이런 풍경을 보려고 여행을 시작한 거지라고 말하며 서로 만족해했어요. 그런데 셋째 날 저녁 갑자기 날씨가 급변했습니다. 뉴스에서 태풍이 제주도로 접근하고 있다고 보도하더군요. 설마 우리가 있는 동안 태풍이 올까? 했는데 정말로 밤부터 바람이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바람 부는 정도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바람이 세져갔습니다. 캠핑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밤 11시쯤부터는 정말 심각해졌습니다. 바람 소리가 마치 기차가 지나가는 것 같았고 캠핑카가 좌우로 크게 흔들렸어요. 여보, 이거 위험한 것 같은데요? 아내가 불안해하며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캠핑카가 넘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부터는 폭우까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천둥 번개와 함께 말 그대로 물폭탄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캠핑카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너무 커서 서로 말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괜찮을까요? 모르겠어. 버텨보자는 식으로 소리를 질러야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새벽 2시쯤 캠핑카가 특히 크게 흔들렸어요. 정말로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보, 무서워요.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가요. 평생 강한 모습만 보여주던 아내가 우는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 역시 한계에 다다랐어요. 그래, 이제 정말 그만하자. 우리가 뭘 증명하려고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마음속으로 자책했습니다. 로맨틱한 전국 일주를 꿈꿨는데 지금은 생존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바람과 비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밤새 한잠도 못 자고 공포에 떨었거든요. 아침이 되어서야 캠핑카 밖으로 나갈 수 있었는데 주변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나뭇가지들이 부러져 있고 간판들이 떨어져 있고 다른 캠핑카들도 심하게 흔들린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캠핑카는 큰 손상은 없었지만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컸어요.
아침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서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정말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태풍이 지나간 후에 제주도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저희에게는 더 이상 여행을 계속할 용기가 남아있지 않았어요. 로망으로 시작한 전국 일주가 공포와 후회 속에서 끝을 맞게 되었습니다. 다음 배편으로 육지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우리가 너무 무모했나 봐. 나이를 생각하지 못했어. 서로를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깊은 아쉬움과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꿈꿔왔던 여행이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주도에서 육지로 돌아오는 배 안에서 저희는 말이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설렘을 안고 떠났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죠. 아내도 집이 그립네요 라고 조용히 말할 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캠핑카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중고차 매장에 다시 팔기로 했거든요. 한 달 전에는 설레는 마음으로 캠핑카를 받았는데 이제는 작별을 고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매장 사장이 어떠셨어요? 재미있게 다녀오셨죠?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네, 좋은 경험이었어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힘들고 무서웠지만 그래도 후회한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분명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니까요. 다만 저희에게는 너무 벅찬 도전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의 그 안도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익숙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역시 집이 최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좁다고 생각했던 우리 집이 캠핑카에 비하면 궁전 같았어요. 각자의 공간이 있고 편안한 침대가 있고 넓은 화장실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아내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우리 집 냄새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0년 가까이 살아온 공간의 편안함이란 이런 것이구나 싶었죠. 여행 중에는 매일 낯선 곳에서 잠을 자야 해서 늘 긴장했는데 이제야 진짜 쉴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며칠 동안은 여행의 피로를 풀며 지냈습니다. 평소보다 늦잠도 자고 TV도 편하게 보고 집 근처 마트에서 장도 보고 여행 전에는 지루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특히 동네 시장에 가는 것도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여행지에서 만난 시장들도 좋았지만 30년 넘게 다닌 우리 동네 시장의 정겨움은 달랐어요. 어머, 김씨 여행 잘 다녀왔어요? 라며 반갑게 인사해주는 상인들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산책하던 동네 공원도 달라 보였어요. 예전에는 매일 똑같은 길이네 하고 지루해했는데 이제는 계절마다 조금씩 변하는 나무들과 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행복이네라고 아내에게 말했더니 정말 그래요. 소박한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집 앞 작은 정원도 새삼 소중해 보였어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심어놓은 꽃들이 제법 자라 있었습니다. 우리가 없는 동안에도 잘 자랐네라며 아내가 물을 주는 모습을 보니 평범한 일상의 아름다움을 느꼈어요.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도 좋았습니다.
여행 중에는 그런 소리들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캠핑장이나 관광지에서는 주로 어른들만 있었고 늘 이동해야 하는 분주함 속에서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집에서는 이웃들의 일상적인 소리들이 들려왔고 그것이 생각보다 포근했어요. 저녁 때 베란다에서 아내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행도 좋았지만 집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네요. 그러게요. 평범한 하루가 오히려 더 큰 행복인 것 같아요. 서로의 마음이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며칠 후 딸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여행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저희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좋았던 점도 있었지만 힘들었던 점도 많았다고,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그래도 용기 내서 도전해 보신 게 대단해요 라고 말해주니 위로가 되었어요. 자유는 사라졌지만 일상이 저희에게는 새로운 안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모험과 도전도 좋지만 결국 돌아올 수 있는 안전한 보금자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젊었을 때는 일상이 지루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평범함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마무리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와 아내는 천천히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며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실패한 여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내와 함께 여행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해안에서 찍은 사진,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사진, 제주도 해변에서의 모습들. 힘들었던 기억들도 있지만 사진으로 다시 보니 좋았던 순간들이 더 많이 떠올랐어요. 여보, 우리가 정말 후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아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행을 떠난 것 자체가 아니라 더 일찍 시작하지 못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진짜 후회는 도전했다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 더 많은 것들을 해보지 못한 것이었어요. 생각해보니 40대, 50대에도 여행을 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 교육비, 집 대출, 노후 준비 등등 온갖 핑계로 미뤄왔던 거죠. 나중에 시간 되면 은퇴하고 나서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60대에 시작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내가 물어봤을 때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분명 지금보다 훨씬 잘했을 거야. 체력도 좋았을 테고 적응력도 나았을 거고.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이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더군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은 것도 있었어요. 자유보다 더 큰 행복은 결국 돌아올 집이 있다는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여행 중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되돌아보니 새로운 곳을 구경할 때가 아니라 하루 일과를 마치고 캠핑카 안에서 아내와 담소를 나눌 때였어요. 결국 어디에 있든 함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딸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도 계속 미루기만 하고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딸은 직장 때문에 포기했던 취미들, 가보고 싶었던 곳들, 배우고 싶었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부모님을 보니까 나이는 핑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요. 딸의 말을 들으니 우리가 겪었던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패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시도해 보는 거야. 제가 딸에게 해준 말이었는데 사실 저 자신에게도 해주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우리의 여행이 완벽하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웃들도 저희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어요. 동네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비슷한 꿈을 가지고 계시더군요. 나도 젊었을 때 전국 일주 해보고 싶었는데, 우리도 한번 해볼까 했는데 용기가 없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희가 다른 분들에게도 작은 자극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한 분은 김 씨 부부를 보니까 용기가 나네. 나도 뭔가 해봐야겠어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또 다른 분은 우리도 작게라도 시작해 볼까 해. 당일치기 여행부터라도라고 하셨고요. 저희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전국을 다 돌지는 못했지만 도전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었어요. 편안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본 경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더 깊어진 부부간의 유대감, 그리고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은 것까지. 여보, 우리 잘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말했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후회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이제는 그때 왜 안 해봤을까? 하는 아쉬움은 없어졌으니까요. 요즘 저희는 작은 것부터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강좌도 들어보고 가까운 곳으로 당일치기 여행도 다니고 있습니다. 큰 모험은 아니지만 일상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점이에요.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도전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희의 이야기가 혹시 들어주시는 분들에게도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값진 경험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있고 함께할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의 여정은 끝났지만 그 울림은 앞으로도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떠나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자유의 달콤함, 그리고 돌아와서야 알게 되는 일상의 소중함. 진짜 후회는 떠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더 일찍 시작하지 못한 것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보다 더 값진 것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집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